로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해적왕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해적 중에 정점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차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로저는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며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너 해적왕이 무슨 존재인지 알기나 한 거냐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루피조차 넘볼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에 등극하는 방법은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마치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조이보이가 남긴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그랜드라인을 통합해야 하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적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해적왕에 근접한 상황들조차도 사실상 흰수염을 제외하면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가 없기에 해적왕에 등극한 로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로저의 무력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오로지 해적왕이라는 칭호 하나만으로 로저를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상금과 전투력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으나 그래도 현상금이 높으면 전투력 또한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인물 중 역대 최다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이며 흰수염과 함께 유일하게 현상금이 마의 50억 베리를 돌파한 인물입니다. 브랑뉴는 사왕과 전설의 해적들의 현상금을 브리핑하며 해적 사상 최대 현상금 해적왕 골드로저 55억 6480만 베리 해적 사상 이들의 현상금을 넘은 이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적어도 해적 중에서는 역대 최다 현상금을 보유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해적이 아닌 드래곤, 해적이긴 하나 모든 기록이 말소된 록스, 정확한 신분을 알 수 없으나 정황상 기록이 말소된 조이보이 등 로저보다 현상금이 높을 만한 인물들이 존재하긴 하나 이들조차도 조이보이를 제외하면 현상금이 공개되어도 로저보다 현상금이 높을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가 현상금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해적왕이라고 불리며 해적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점, 대해적 시대를 개막한 장본인이라는 점, 최초로 원피스를 찾아낸 인물이라는 점, 거프 흰수염과 함께 최고의 무력을 지녔다는 점,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는 로저 해적단을 이끌었다는 점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저는 과거부터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불린 인물입니다. 원피스 세계관 최상위권 라인은 흔히 해군대장급, 사왕급, 전설급으로 나뉘며 전설급이 이 중에서도 가장 강한 라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전설급으로 불리우는 강자는 로저, 흰수염, 거프, 시키, 레일리, 센고쿠가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로저, 흰수염, 거프가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게 정론입니다. 거프는 오랜 기간 해군을 지탱해온 역대 최강의 해군이며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 록스를 격파하며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가 사망한 이후 사왕의 기준점이 되었으며 오랜 기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해적왕에 등극하며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 거프, 로저는 생전에 수차례 대결을 펼쳤으나 단 한 차례도 승부를 내지 못한 시대의 라이벌로 유명하기에 현재로선 로저, 거프, 흰수염이 세계관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의 능력을 각성하며 카이도우를 잡아낸 루피가 유일하게 넘지 못한 3명의 강자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이보이와 이모라는 캐릭터가 공개되었기에 토트 무지카, 패트릭 레드필드 등의 강자들도 등장하며 로저가 세계관 최강자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긴 하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 하면 로저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저는 거프, 미호크, 샹크스, 레일리, 조로와 함께 원피스 세계관을 대표하는 비능력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비능력자 중에서도 거프와 함께 정점에 오른 캐릭터로 정평이 나 있으며 세간에서는 로저가 비능력자임에도 해적왕에 등극한 것을 보고 악마의 열매 능력보다는 패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루피가 조이보이 이후 최초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하며 자신을 압도하기 시작하자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라고 말하며 가장 좋은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는 루피의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조차도 압도적인 패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합니다. 로저는 패기가 매우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종합적으로 보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패기를 잘 다루는 캐릭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저는 폐왕색 패기, 견문색 패기, 무장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진 인물이며 정황상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을 것이며 세 가지 패기 모두 각성을 이뤄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저는 흰수염과의 대결에서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흰수염과의 폐왕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로저는 오뎅과의 대결에서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오뎅을 손쉽게 제압하였고 이때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것을 넘어 방출하는 모습까지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한 적은 없으나 정황상 당연히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 역시 뛰어난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카이도우가 인정한 패기를 사용하여 세상을 지배한 강자이기도 합니다. 로저는 해군에게 자수하며 삶을 마감하기 직전 로저의 적단을 와해시킨 이후 자신의 오랜 라이벌이자 친구인 흰수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로저는 흰수염에게 자신의 본명이 골드로저가 아닌 골디로저라고 말해주었고 흰수염은 도대체 D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때 로저는 먼 옛날 이야기다 라고 말했기에 흰수염에게 D의 일족에 대하여 설명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D의 일족은 현재 신의 천적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늘 폭풍을 일으키는 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D의 일족 중에서도 가장 큰 폭풍을 일으켰으며 신들을 위협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로저는 최초로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대적시대를 개막하였고 로저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해적들이 바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해적들이 원피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후 루피가 로저의 의지를 이어받아 결국 원피스를 찾아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비록 조이보이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D의 일족으로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며 제2의 조이보이인 루피를 탄생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며 세계정부와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인 이무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는 작중 설정상 검사인 인물이며 늘 검을 들고 전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검사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검술도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압도적인 패기와 검술을 바탕으로 전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로저가 사용했던 검은 최상명검 에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세계 최강의 검사가 미호크라고 알려져 있으나 로저가 살아있었을 당시에는 로저가 세계 최강의 검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호크가 세계 최강의 검사로 등극한 시점은 명백히 로저가 사망한 이후이기 때문인데요. 로저가 사망한 이후 미호크와 샹크스는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샹크스가 우샤 마을에서 발을 잃어버린 이후 미호크와 샹크스의 승부가 중단되며 미호크가 세계 최강의 검사로 등극했습니다. 그렇기에 정황상 로저가 사망하며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공석이 되어버린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미호크와 샹크스가 경쟁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로저는 이스트블루 로그타운에서 태어났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로그타운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우연히 레일리를 만나게 되었고 레일리에게 세상을 뒤집어버리자고 말하며 레일리와 함께 출항합니다. 그리고 이후 로저는 떠오르는 루키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고 당시 베테랑 해적이었던 브룩은 이 시절에 로저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마침내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기록 지침의 종착역인 최후의 섬 로드스타 섬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저는 본능적으로 로드스타 섬이 최후의 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라프텔을 향하여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세계정부에서는 세계의 금기에 소문을 대고 테러리스트를 자처하며 세계정부의 어금니를 드러내는 록스의 적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고 결국 록스의 적단을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당시 록스의 적단은 록스, 흰수염, 빅맘, 시키, 카이도우 등 초호화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 무적 함대였기에 제 아무리 세계정부라 할지라도 록스의 적단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군 측에서는 해군이 해적과 동맹을 맺는 초유의 방법으로 록스의 적단을 소탕하기로 결정하였고 당대 록스의 적단을 제외한 최강의 해적단이었던 로저의 적단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모종의 이유로 세계정부의 동맹을 받아들였고 로저와 거프는 힘을 합쳐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키며 그 누구도 막지 못한 악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때의 대결을 회상하며 루피가 자신에게 타격을 집어넣자 로저를 떠올리며 이 정도의 아픔은 그때 이후로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저는 어느 섬에서 해군들을 학살하고 있었고 해군들에게 날 잡고 싶으면 거프나 센고쿠라도 데려와 너희들론 하나도 재미없어 라고 말하며 오랜 기간 강자들과 겨루지 못하며 무료함을 느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버기가 사무라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곧바로 가방과 레일리는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로저는 직감적으로 오뎅이 강자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직접 오뎅을 상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호기롭게 달려온 오뎅을 카모사리 한 방만으로 리타이어 시켜버렸고 오뎅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로저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흰수염이 날아왔고 흰수염은 오뎅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모라쿠모기리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로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로저는 자신과 대등하게 겨룰 만한 강자가 나타나자 흡족하며 왔는가 흰수염 이라고 말하며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로저와 흰수염이 충돌하였고 두 캐릭터는 닿지 않고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오뎅은 닿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후 로저와 흰수염의 충돌로 인하여 섬의 나무들이 뽑혀나가고 하늘마저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오뎅은 이둘의 충돌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말하며 이를 자신의 일지에 기록해놓습니다. 그리고 이후 야마토가 이 기록을 읽게 되고 야마토는 루피와 카이도우의 충돌을 보며 오뎅이 기록한 로저와 흰수염의 충돌을 상상합니다. 로저와 흰수염은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서로의 안부를 묻으며 웃음을 지었고 로저와 흰수염이 아닌 마르코가 선전포고를 하며 로저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저와 흰수염은 사이를 내리싸웠으나 결국 결판을 짓지 못하였고 이후 두 캐릭터는 침묵을 도모합니다. 다만 이후 흰수염이 자신을 찾아온 샹크스를 보고 너를 보니 그놈에게 받은 상처가 쑤시는군 이라고 말했기에 흰수염과 로저가 친구이긴 하나 대결할 때만큼은 전력으로 겨루었기에 로저가 흰수염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키와 로저는 어느 해상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시키는 로저에게 로저 너의 힘과 내 병력이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하가 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로저가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갈 리가 없었으며 로저는 지배보다는 자유를 추구했기에 시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저 해적단과 금사자 해적단은 격돌하게 되었고 훗날 이 전쟁은 에도어 해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시키보다 병력이 훨씬 적었음에도 대등한 승부를 펼쳤으며 날씨의 도움을 받아 결국 금사자 해적단을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에도 해전을 치르면서 머리에 탈윤이 영구적으로 박혀버리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로저는 생채기조차 나지 않았기에 사실상 로저가 압승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블릿은 전 로저 해적단의 선원이었으며 로저를 자신의 목표로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블릿은 로저에게 계속하여 덤벼들었으나 단 한 차례도 로저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블릿은 성장을 거듭한 이후 병에 걸려 죽기 직전인 로저에게 덤벼들었으나 로저에게 닿지도 못하고 패배하였고 블릿은 좌절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원피스 스탬피드에서 블릿이 초신성 여러 명과 칠무회들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블릿은 해군대장과 비견되는 강자로 평가받았으며 그러한 블릿을 초살내버린 로저 역시 평가가 간접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